이제 뭐 인사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너무 자주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뭐 별로 감흥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까지는 뭐랄까 저 뭐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손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뭐 손가락에 따라서 팔이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뭐 엄지 손가락에 따라서 뭐 손목을 내려주고 뭐 그게 아니면 손목을 올려주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봤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팔을 써야 하는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59페이지부터는 사실상 여기 이제 제목이 다섯 손가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라고 되어 있죠. 그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논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제 장난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케일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부터 쭉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59페이지에 있어요. 빨리 여러분들 지금 다 책 갖고 있죠? 지금 다 갖고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빨리 이따 5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혼자 떠드는 거 구경하고 있지 말고 지금 빨리 59페이지 봅니다. 빨리. 자, 59페이지를 보면 뭐라 적혀 있어요? 가장 피해가 많은 기교적 오류 중에 하나는 엄지를 손바닥 밑으로 집어넣는 습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여러분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밑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설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역시 이번에도 제 오른손을 출동시킵니다. 자, 제 오른손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아치형을 만들고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스케일을 연주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엄지손가락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손바닥 밑에 들어가서 당초에 보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정지 화면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솔라시도를 치려면 어느 정도로 움직임이 불편할까요? 일단 이렇게 돌려야겠죠. 이 상태니까 여기까지 돌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뭐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성도 떨어지고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부분을 급하게 치려고 하면은 지금은 정지 화면에서 친 거라서 별 문제가 없지만 소리가 굉장히 흩어지고 날리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레미 이 부분은 힘이 정상적으로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서 약간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에서 악센트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렇게 손바닥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해서 애들이 손가락을 돌리려고 해요. 이렇게 팽이처럼. 그러면 당연히 얘한테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에서 액센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고른 소리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스케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레가토랑 고른 소리죠. 근데 악센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1학년이죠. 스케일 시험 치시는데 이런 식으로 치시면 교수님들께서 혹은 또 담당 강사님들께서 만약 채점장에 와 계시면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건 눈치채실 틈조차 없는 긴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스케일을 정신없이 두드리고 있겠지만 이러는 걸 보시면 교수님들이 시험 끝나고 따로 부르죠. 너는 도대체 왜 그랬니?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자, 행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손가락을 스케일을 하려거든. 이 자세로 두지 말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둬서 엄지손가락을 옆에 두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배웠던 모든 규칙에 반하고 있죠. 아까 전에 다시. 이게 지금 새끼손가락을 일직선으로 둔 부분이죠. 그렇게 되고 엄지손가락은 지금 굉장히
불편해져야 정상인 자세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엄지손가락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죠. 이 상태에서 쳐서 이렇게 더 올라가요. 끝낼 때 처음에 내려와 있지만 올라가죠. 저희가 아까 전에 편하다고 배웠던 자세를 잊어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처음에 정자세를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손바닥 밑으로 넣는 것보다 이런 자세에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순식간에 다시 돌아오죠. 엄지손가락이 팔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바닥 밑에 이렇게 가려 있는 게 아니라 나왔죠. 악센트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고르게 가고 있죠. 내려올 때 이 특징이 좀 더 두드러져요. 내려올 때도 정자세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 돌리는 힘 때문에 미를 세게 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귀가 좋으신 분들은 파하고 미의 소리가 토시라스 레도보다 더 크다는 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의도적으로 약간씩 크게 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파하고 미의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옆에 오게. 자, 그림 38 봐요. 화질 봐. 오케이. 엄지를 손 옆에 두어 자유자재로 수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습. 올바른 자세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계시죠. 자, 보시면 다시 엄지손가락이 옆에 와 있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옆으로 오게. 자,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해보죠. 일단 먼저 처음에는 손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해볼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근데 이거를 비스듬하게 하면 좀 더 소리가 나아요. 솔직히 이거 보여드리면서 조금은 죄송스러운 게, 제가 딴 건 몰라도 스케일이 좀 별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욕도 좀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스케일을 그리 잘 치지는 못하는데, 단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소리를 고르게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 밑으로 넣게 되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행동도 불편해지고 움직임도 많아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정말 수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무조건 일단 돌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린애들 보면 막 이렇게 치는 애들 있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보고 어린애들이 어떻게든 손가락을 돌려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참 기특한 녀석들. 하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닉 수업을 배운 전공자라면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봤자 어린애기들 모르니까 그냥 손 모양이라도 일단은 바로 잡아서 좀 더 이제 스케일을 나중에 걔가 나이를 먹어서 피아노를 계속하게 된다면 잘 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올바른 교육이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한 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 앞서서 말했던 규칙들이 많이 깨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엄지손가락을 밑에서 쳐야 되는데 거기 위에서부터 치고 이제 자세 같은 것도 이제 칠 때는 일직선으로 치라고 했는데 막상 스케일을 할 때는 준비된 자세에서 치니까 불편한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스케일을 할 때는 전부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보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또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정자세를 고수한다고 스케일을 연주를 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힘들고 손에 무리도 많이 가고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힘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규칙을 평상시에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스케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손 모양을 스케일에 맞게 스케일의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손이 미리 준비를 해서 마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혹은 스키를 타고 내려가듯이 미리 비스듬하게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스케일은 너무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정자세로 그렇게 치려고 하면 아까처럼 손바닥 밑으로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거 이상의 결과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온 피아노 플레잉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번 손을 비스듬하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옆에 둔다고 생각을 하고 엄지손가락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한번 보장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스케일을 연주하실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